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콘도 유닛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언제 어디에다 나의 콘도 유닛을 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로 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즉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지역에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 원인을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즉 그 다운페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모기지는 어느 정도를 얻어서 구입하실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시고 콘도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상략이 나거나 완전치 않게 준비되고 집을 보게 된다면, 많은 집을 보고도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그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지금 다운페이가 많이 부족하거나 또는 모기지가 원하는 금액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그 부족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좋은 콘도 분양 쪽으로 바꾸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분양 관련 내용 진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기존 콘도 구입, 이 모기지 관련해서도 잘 검토가 돼서 예산이 모두 잘 계획이 섰다면, 먼저 언제 살 것인가? 당연히 본인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시점이겠죠.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한다면 어느 때든 가격이 올랐든 내렸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구입을 한다면 부동산도 경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자 하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아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은 지금 4월 들어서 지금 제가 손님들 콘도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쇼잉도 부쩍 늘고 그동안 전혀 꿈쩍도 안 하던 콘도들도 요즘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기 사이클상 맨 하단부, 가장 가격이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대세 상승 초입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불리한 점은 모기지 이자율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즉 그 모기지를 얻을 때 비싼 모기지 보험 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소한도인 20%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80%를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산다면 렌트하는 것보다는 지출 금액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은 콘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모기지 이자율도 작년 말보다는 조금 내려간 상태여서 지역에 따라서, 콘도에 따라서 대략 약 30%에서 40% 정도 다운페이 하고 나머지를 모기지를 얻으면 매달 렌트비 내고 사는 것과 아마 거의 비슷한 지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다운페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렌트 하시는 것이 매달 나가는 경비 차원에서 보신다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다운페이 금액이 되는데도 또는 모기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거 토론토는 기존에 이민 오시고 아직 렌트하고 계신 대기 수요층,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민 오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분들 중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면 주저없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수가 많아지면 가격은 이자율 내려가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분위기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인기 있는 동네 위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하우스 쪽, 그리고 전반적인 타운하우스 쪽에 현재 아주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비딩, 그 멀티오퍼로 매우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그 많은 모기지를 얻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매매가 많고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만 조금 모기지를 얻어서 구입합니다. 콘도는 주택만큼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념은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콘도도 안 팔리던 매물들이 지금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그래도 작은 사이즈는 모기지 얻어도 다운페이만 어느 정도 되면 렌트하는 것과 경비가 비슷하게 드니, 어느 정도 다운페이가 되시고 모기지도 가능하시다면 늦지 않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면 모기지 내는 금액도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집값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 한도 금액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내가 손해볼 부분이 더 클까? 아니면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서 내가 그 이자를 더 낸 손해가 더 클까를 비교했을 때,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집값이 올라서 본 손해가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전에 저의 이민자 손님들 도와드릴 때 경험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영주권 받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 다운페이 하실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은 있지만 일단 다른 데 써야 한다고 하시고, 앞으로 1년 안에 한국에서 돈이 나올 때가 있다. 전세가 빠지면, 또는 다른 약속된 나올 자금이 있으니 지금은 렌트하고 1년 후에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도 꽤 되셨는데요. 그런 앞으로의 예정을 믿고 렌트하신 분들의 그 예상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1년 후에 실제로 집을 구입하신 분보다 계획이 안 돼서 계속 렌트를 연장하시고 결국은 집을 오랫동안 못 사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즉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바뀌게 될지는 예측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하시는 것이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손님들 경험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다 사야죠? 당연히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이겠지요. 그런 지역은 이미 본인이 다 결정을 해 놓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본인이 항상 외곽 쪽에 조금 더 넓은 곳에 살고 싶은 게 혹시 토론토 중심에 사는 것보다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더 넓게 약간 외곽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주시고 결정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후회하게 될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외지에서 토론토로 오시는 분, 그리고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자녀와 같이 오시는 가정은 미리 대학교 교통도 편리하고 중고등학교 학군도 잘 살피고 투자성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셔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은 어디에 살아도 별 문제 없으니 투자 쪽으로 좋은 지역의 콘도를 구해달라 하시는 손님들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즉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콘도, 또는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은 매년 들어오는 그 렌털 수입도 높고 시세 차익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콘도를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전, 그 이전 2017년 그 외국인 취득세 발효되기 전까지만 해도 토론토시와 외곽도시와의 그 콘도 가격 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구입한 후의 시세 차익은 토론토가 컸고요. 렌탈 수입은 외곽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토론토와 외곽도시에 똑같은 가격을 투자해 콘도를 샀다면 장기로 봤을 때 토론토가 외곽도시보다는 시세차는 조금 더 크게 났었고요. 그렇지만 렌트비는 토론토 50만 불 콘도 렌트비가 2,000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외곽도시는 2,500불, 아주 먼 지역은 거의 3,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정도로 외곽도시가 더 컸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투자 이익의 그 합산 금액은 토론토가 약간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외곽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외곽도시 콘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양쪽 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외곽도시와 토론토와의 그 콘도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고 렌트비 역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세 차익은 토론토, 렌털 수입은 외곽도시, 이 공식적인 개념이 많이 줄어든 현재에서 어느 도시가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본인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 편한 주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 번째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거주하는 부동산은 장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로 본다면 이민 도시인 이 토론토에서 많은 경제의 중심이 토론토에 있는 이상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많이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크게 확산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교통과 편의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유리한 이 토론토 쪽의 수요는 이민자들의 수요와 더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곽 도시와의 가격 차이는 예전처럼 조금 더 벌어질지 아니면 이 정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또는 반대로 더 줄어들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 어느 정도 방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 토론토의 부동산 가격의 큰 흐름을 보면요. 보통 지금처럼 처음에는 인기적 주택 쪽의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오름폭이 커지고 그 오름세가 모든 지역 주택 쪽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그 시점부터, 즉 그때가 되면 콘도와 주택 간의 가격 차가 평상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너무 오른 그 주택 가격 때문에 이러다간 콘도도 못 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관심이 콘도 쪽으로 옮겨붙고 주택은 주춤하게 되고 콘도가 또다시 가파르게 따라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차례 경기 사이클상 전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한번 오게 되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 생각되면 다시 주택부터 오르고 또다시 그 다음에 콘도가 따라오르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시점은 주택부터 오르는 이 사이클상 첫 번째 시기로 보입니다. 이런 사이클도 아시고 잘 준비하시면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시기에 좋은 콘도 구입에 꼭 모두 잘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또는 mybestohome.com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럼 어떤 콘도가 내게 좋은가, 새 콘도가 정말 좋은가, 정말 오래된 콘도는 좋지 않은 것인지 기타 등등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엔 분양 관련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캐나다 이민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